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MD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 WCCF 텍에 한 칼럼 형태의 기사가 났습니다. AMD의 올해 전망에 대해서 소개한 기사인데요. 재미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지난해 2019년이 AMD가 한마디로 빵 뜬 해, 브레이크아웃 이어였다면 2020년 올해에는 금상첨화와 같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어로는 icing on the top of the cake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AMD는 최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만 봐도 그렇습니다. 5년 전 AMD 주가는 2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8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5년 만에 24배가 된 거죠. 그러면서도 이 기사는 아직 AMD의 최고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Best is yet to come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먼저 AMD의 7나노 공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 CPU의 경우 인텔이 빨리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흔히 인텔의 10나노 공정은 TSMC의 7나노 공정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일전에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0나노 공정은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10나노대로 새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품마다 안에 있는 회로의 선폭이 다르고 심지어 같은 칩 안에서도 굵은 회로도 있고 얇은 회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회사마다 제각각인데요. 가령 어떤 회사는 칩 안에 구현되어 있는 가장 얇은 회로를 기준으로 10나노 공정을 적용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회로 선폭의 평균을 내서 10나노 공정을 적용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정 기준을 더 보수적으로 재는 인텔의 경우는 10나노 공정이 TSMC의 7나노 공정과 비슷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인텔의 10나노 공정 전환이 빨라야 올 2분기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인텔의 10나노 공정을 활용한 데스크톱용 CPU의 경우 아직 선적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아무리 빨라도 인텔 10나노 CPU의 대량 주문은 올해 2분기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는 AMD의 7나노 파산 공세를 올해 내내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 기사는 짚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 기사에서 대만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AMD의 TSMC로의 7나노 공정 주문이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늘어날 계획이라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AMD는 알다시피 TSMC의 7나노 공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TSMC의 7나노 공정은 주문이 밀려서 너무 빡빡한 상태입니다. 이 TSMC의 7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칩만 해도 너무 많죠. 퀄컴의 최고 사양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865를 비롯해서 애플의 AP칩, 그리고 하웨이자회사 하이실리콘의 기림 990칩, 또 AMD CPU 라이젠 3000과 RX 5700 같은 GPU 등등이 모두 이 TSMC의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AMD의 경우 애플, 하이실리콘 등에 밀려서 후순위가 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이 팹리스 입장에서는 제품을 제때 못 받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의 디지타임스에 애플이 AP칩을 올 2분기 말부터 5나노 공정으로 만들 것이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애플은 지금 TSMC 최대 고객이죠. 애플이 5나노 공정으로 칩 생산을 옮기게 되면 7나노 공정에도 여유가 생기게 되고 AMD가 그 틈을 타 주문을 크게 늘려 TSMC 7나노 공정을 활용하는 최대 고객으로 올라선다는 보관인 것입니다. 지금 AMD는 TSMC 7나노 공정을 활용하는 고객 중에 네 번째 큰 고객인데, 주문을 올해 전년 대비 2배로 늘리면 TSMC 7나노 공정을 활용하는 가장 큰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사 내용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 기사의 소스도 대만의 믿을 만한 취재원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AMD가 7나노 공정으로 월 3만 장의 웨이퍼를 주문한 상태인 점도 소개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올해 AMD 전망이 그만큼 밝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됩니다. CPU만큼은 아니지만 AMD의 7나노 공정으로 만든 그래픽카드도 순항하고 있다는 점도 기사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밀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고사양 게임 확산 등으로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것인데요. AMD의 서버용 에픽칩도 이 기사는 호평했습니다. 이 서버용 에픽칩은 7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많은 코어를 담아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서버용 시장 등 고성능 컴퓨터 시장, HPC 시장에서 AMD의 약했던 존재감을 눈에 띄게 향상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버용 시장은 단순 일반 컴퓨터 시장과 비교할 때 마진도 상당히 높아서 AMD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사는 한마디로 올해 2020년이 AMD가 질주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인텔이 10나노 공정을 본궤도 위에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AMD가 무주공사 같은 상황에서 더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추격의 시동을 건 AMD가 얼마만큼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올해 낸드 플래시 전망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만 디지타임스가 칩메이커 등의 입을 빌려서 올해 낸드가 최대 40% 급등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반도체에는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낸드의 경우는 재고 수준이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이미 바닥을 치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SD에 사용되는 낸드의 범용 제품의 12월 가격은 전달보다 2.55% 올라서 평균 4.42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 낸드 플래시 가격은 지난 7월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지난 연말 12월까지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은 상황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다른 점이, 지난해는 낸드 수요가 대부분 PC에서 발생했다면 올해 수요 같은 경우는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따라서 투자를 미뤘던 서버 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서 서버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또 그간 지난해 6월에 일본의 키옥시아, 도시바, 예전에 도시바로 불렀던 업체죠.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 디지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요카이치 메모리 생산 라인의 정전이 발생해 공급이 딸렸던 점도 지금 낸드 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지난해 3분기부터 반도체를 만드는 기초 소재격인 웨이퍼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가격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AMD의 올해 전망 기사를 소개해드렸고, 낸드 플래시가 40% 급등할 수 있다는 점도 진단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